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잊혔던 이름 권오수 아들에 대한 얘기가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권오수하고 김건희가 사이가 나쁜 줄 알았어요.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너 때문에 감옥 갔어. 왜 너는 감옥 안 왔어? 이래서 감정이 나쁠 줄 알았는데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 권형민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VIP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대표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요 임원진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는데요. 권 대표와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들은 경의 아버지인 윤기중과 명신이의 친인척들이 모여있는 자리 바로 뒤편에 있었습니다. 가족 같은 사이였네. 가족보다 더한 사이지. 가족보다 더한 사이. 진짜 VIP 중에 VIP 자리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가족은 돈을 안 줬지만 이 사람들은 돈을 준 사람들이니까. 야. 이 정권이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후한무치한지를 저는 이런 거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혐의를 받고 있으면은 사실 사람 마음이 괜히 엮였다가 그렇지. 더 혐의를 받으면 안 되니까 더 혐의가 짙어지면 안 되니까라고 조심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 눈치조차 볼 생각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뻔뻔하게 앞으로 대놓고 나와가지고 야 우리 가족이야 검찰 알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나는. 진짜. 건드리지 마. 수사하면 알지? 이거 같아. 우리랑 이만큼 친하니까 건드리지 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1억? 뭐 통장 1억? 에이. 뭐 10억?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의 거래를 뛰어넘는다는 거지. 내가 보는 바로는 도이치모터 자체가 건희 일간의 거일 가능성이 크다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처음에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출범했을 때 다들 의아해했다고. 아니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출처가 기자들이 아무리 파도 안 나오더라는 거야. 당시에. 돈의 출처 평택이거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당시에 도대체 이 회사가 뭐지? 그때 진짜 의심스러웠는데 김명신이하고 연결된 얘기를 듣고 나서 기자들이 그때서야 다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명신이가 뭐 조남국 회장이 소개시켜서 1억 통장을 넣고 이것은 명신이한테 주가 조작 수업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레슨 과정이었을 뿐이고 결정적인 큰 돈과 비즈니스는 최은순과 권오수 회장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지. 그거구나. 저기 1억 이 통장 가지고 한번 시험 삼아 해봐. 연습해봐. 어떻게? 연습해봐. 너도 나중에 이거 배워야지. 배워야 되니까. 나 주식 연습해보게. 나 1억 통장 좀 줘봐요. 아이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어. 세우는 못하니까 내가 할 테니까 나 테스트 좀 하게 좀 줘봐요. 그거 아니야. 얼마나 부지런한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러한 추문들을 거부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치미를 떼고 이것 때문에 지금 특검하자고 난린데 야당은 민주당이 특검하자고 난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대놓고 가족 속에 모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나의 사람들이야. 로얄 패밀리야. VIP 건드리면 석이야. 알지? 응? 이 정도 되게 되면 이 경정권 하에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사는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어제 한동훈이 그러더라고요. 곧 결정 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혐의로 결정난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안 하겠지.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하나도 조사를 안 해놓고 서면 질의서 대충 받은 거 말고 하나도 안 한 상황에서 그걸로 가지고 기소를 치려고 하면 기소에 대한 증거가 나오겠냐고. 김미애님 아주 꼼꼼하게 해먹는데 우리 아무것도 못하나요? 계속 두고 봐야 하나요? 미쳐불겠어요. 지금 다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정말 돌아버리겠죠. 저거 끌어내리기 전에 우리가 병으로 죽을 것 같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걸 사람들이 지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하나하나가 이걸 다 나중에 결국은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통령이 추미애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걸 다 다시 바로잡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뒷골이 땡기고 그 사이에 우리 손해가 엄청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벨 문학상감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저희 아주 독하고 별난 이야기들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전생 이야기부터 예, 해서. 전생 이야기, 네. 재밌는 이야기. 그 후편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이게 언제 끝나요? 근데 역사가 스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역사가 스포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가 이 꼴을 봐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정말 애 같아서 죽을 것 같은 여러분께 제가 끝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언제 오. 끝나냐? 자, 우리 내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싸우지 마요. 민주당에 얘가 수박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민주당이 똘똘 뭉쳐야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거 안 끝납니다. 우리가 이걸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자 민주당이니까 수박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뭉쳐요가 아니라 수박은 확실하게 처단해야죠. 깨 부셔버려야죠. 낙엽은 태워야죠. 우리 쪽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그렇게 마음이 똘똘 뭉치는 순간 이게 끝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내부에서도 그래도 수박 안고 가야 되잖아요. 걔가 왜 수박이에요? 이러면서 싸우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안 끝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는 이제 민주당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호랭이는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재미로 사람 죽이려고 담을 넘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무기가 부지깽이밖에 안 돼. 뭔가 좀 어설퍼 보이고 힘이 없어. 그거 없는 것보단 낫잖아. 살려면 싸워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라도 들고 싸워야지. A씨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내던지고 도망가다 보면 결국은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어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응전하는 자세, 상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자세를 못 가지면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낙엽 일당 처단 방법이 뭐냐고요?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 짓들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내부 안에서 그것 좀 갈라치기 하지 말고 그것 좀 싸우지 맙시다 하는 사람들부터 교화시키는 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돼요. 이 짓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서 30%는 안 바뀌는 사람들은 버리고 가야 돼요. 그들은 그냥 버리고 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내부의 사람들부터 한 사람 내가 한 사람을 바꾸면은 적어도 반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덤비지 않으면 이거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민주당이라는 정치인을 향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진보 유튜브라는 이름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부 분란이 있고 사실은 이 중에 진짜 있고 가짜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뭐가 중요해요. 욕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가진 한 안 끝납니다. 설사 민주당이 어쩌다 운이 좋아서 정권을 잡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또다시 힘든 5년이 될 수밖에 없고 또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 안에 그 마음을 가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바뀔 게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 싸워요. 제발 뭉쳐요 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는 생각, 지혜를 가지셔야지 이 싸움을 끝낼 수가 있는 그래요. 거예요. 우리 편들끼리 뭉치자고요. 네. 민주당부터 교역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더 이상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요. 진보 유튜브니까 다 용서해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한테, 좀 지혜로운 분한테. 그럼 도대체 판단 기준이 뭔가요? 그랬을 때 가장 간단하고 쉬운 기준 하나 알려주셨어요. 돈이 목적이야? 돈을 내세워? 그 사람의 목적이 돈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새끼는 가짜야. 그럼 그 새끼는 사기꾼이야. 종교? 간단해. 돈을 내세워? 돈 얘기부터 해? 그럼 이단이야. 사입이야.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제 목적은 돈이구나. 그러면 걔는 사기꾼이야. 자, 여기서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모나나가 이렇게 얘기를 끝냈으니까 하나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돈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방송이거든요. 자, 농담이고요.